안녕하세요. 지팡이에서 업무팀 총괄을 맡고 있는 이효진 이사입니다. 오늘은 퇴직금 계산 두 번째 시간인데 많이들 기다리셨나요? 퇴직금 이론편 보시고 질문하셨던 내용이랑 실무 중심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저번 시간 내용 요약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한 달씩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는 시간이었죠. 두 번째, 휴직기간은 근무일수에 포함된다. 그래서 수급자 어르신이 없어서 3개월 쉬면 급여는 안 주지만 퇴직금은 줘야 됩니다. 세 번째, 비과세 수당, 식대, 차량 유지비, 연차수당, 상여금, 야간휴일, 연장수당도 포함해서 퇴직금을 계산해 줘야 됩니다. 단 연차수당은 전년 연도에 발생한 수당의 12분의 3 금액을 평균 임금에 포함해서 주면 됩니다. 네 번째, 매월 적립하는 퇴직금은 임의적립으로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서 법정 퇴직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된다. 어떻게? 최근 3개월 평균 임금의 30일을 곱하고 재직일수를 나눠서 준다. 다 기억하고 계세요? 지난번 시간에 간단하게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자, 그럼 답인도 질문 보겠습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퇴직금은 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퇴직 시 한 번에 지급받는 방식으로 직전 3개월 평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법정 퇴직금은 다들 잘 알고 계시죠? 퇴직연금은 퇴직금을 대체하는 제도로 운영 주체에 따라서 IRP와 DC형, DB형이 있고 외부 기관에 퇴직금을 맡기는 방식으로 퇴직할 때 한 번에 받거나 아니면 연금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IRP랑 DC형은 개인이 추가 적립도 가능합니다. 저희가 퇴직금 신청하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인데요. IRP 계좌가 뭔가요? IRP는 퇴직급여 제도가 변경되면서 퇴직금을 받기 위한 필수 통장인데요. 아직 퇴직금을 받지 않더라도 미리 통장을 만들어서 개인 자금을 굴릴 수도 있고 연말정산 때 세액 공제도 가능합니다. 다들 미리 만들어도 괜찮으시겠네요. 김유양 선생님의 방문 시급이 12,100원, 가족 시급이 22,500원일 때 퇴직금 계산은? 아마 김유양 선생님은 방문 요양과 가족 요양 시급이 다른 두 가지를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하냐고 문의 주신 것 같죠? 퇴직금은 급여에 비례해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급여 대장에 공제전 금액이 기준입니다. 김유양 선생님의 최근 3개월간 평균 임금을 산정해서 계산합니다. 급여 대장상의 평균 임금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 12월 말일자에 퇴사하셨으면 12월, 11월, 10월 공제전 금액 3개월을 더해서 평균 임금을 구하는 겁니다. 어떤 금액 기준으로 산정이 되는지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않아서 적립한 금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제 되나요? 제가 이거 저번 시간도 말씀드렸는데 기관에서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지 않으면 법정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법정 퇴직금으로 계산해서 지급하셔야 됩니다. 법정 퇴직금은 평균임금, 3개월 평균임금으로 구하는 거죠. 다음 예시 볼게요. 1년 근무 퇴사로 DC형 가입 전에 퇴사하고 매월 12분의 1 퇴직적립금 통장에 적립하였습니다. 여기 기간은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인가 봐요. 근데 퇴직연금을 가입하시기 전에 1년 딱 채우고 퇴사를 하셔서 지금 퇴직연금을 가입을 못 하신 거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계산하냐? 퇴직연금 미가입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라면 법정 퇴직금으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많은 기관들이 인건비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매월 12분의 1을 적립하고 있는데 이렇게 적립하는 방식이 실제 퇴직금과 다른 경우가 생깁니다. 만약에 적립하신 금액으로 지급하시고 싶으시면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셔서 지급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 DC형이 확정 기여형이기 때문에 매년 1회 이상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을 납입해야 되고 납입한 경우에는 10%의 이자가 발생되는데 만약에 퇴직일 이후에 납입을 하게 되면 20%의 이자가 발생됩니다. 납부 금액이랑 납부 일자를 잘 관리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미납 부담금은 퇴직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퇴직기간 제외 월수 질문 볼게요.
12월에 퇴사 신고했지만 실제 근무는 9월까지입니다. 3개월 제외해도 되나요? 판례에 의하면 개인 사유의 휴직은 취업 규칙 등에 제외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포함돼야 됩니다. 즉, 기간에서 제외하고자 하시면 취업 규칙에 명시해야 합니다. 예시 볼게요. 근무 기간이 1년 5개월 중 수급자가 없어서 4개월 휴직 처리했고 입퇴 4월 각각 60시간 미만으로 60시간이 넘는 기간이 11개월입니다. 퇴직금 지급해야 될까요? 입퇴 4월은 제외계열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기준으로 일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재직기간이 17개월이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제외계열수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4주간 평균 근로가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 아니면 개인 사정에 의한 휴직기간 요거 두 가지는 제외하실 수 있는 거고 이외에 60시간 미만이어도 만약에 공휴일이 포함돼서 60시간 미만이었다? 입사월, 퇴사월에 60시간 미만이었다? 제외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와 합의하여 추가로 512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인건비로 처리되나요? 인건비 처리됩니다. 단 지급 성격에 따라서 신고를 구분하셔야 되는데요. 임금이나 수당을 안 주셔서 지급하는 금액은 급여 신고로 급여 대상에 포함해서 신고하시고 퇴직 위로금이나 해고 수당은 퇴직금으로 처리하시면 되고 소송이나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 지급하는 합의금은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셔야 됩니다. 예시 볼게요. 퇴직 시 공로금을 지급하고 싶어요. 이럴 때 상여 개념으로 퇴사월 급여 신고에다가 수당으로 지급하시면 퇴직금하고 4대 보험료가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퇴직 지급할 때 공로금을 합산해서 퇴직 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퇴직 소득은 분류과세로 다른 소득하고 합산하지 않고 따로 떼서 과세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소득세 때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을 합산해서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다만 퇴직 시에 어떤 선생님만 특별하게 공로금이나 위로금을 지급하시게 되면 장기 유한기간 재무회계 공정성에 위배되기 때문에 선의를 꼭 증빙해 두시기 바랍니다. DC형 중도정산문인데요.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입원한 경우 중도정산을 요청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로자,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고 또 근로자가 의료비를 연봉의 12.5%로 초과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서류를 의사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진료비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추가 예를 볼게요. 전세자금을 마련하려고 퇴직금을 요청합니다. 근로자가 무주택자로 거주를 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는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 단 전세금이나 월세보증금에 대한 경우는 근로기간 중에 1회로 한정됩니다. 이전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얼마든지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12년 이후에 법이 개정되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인 경우만 허용하는 걸로 변경됐는데요. 무조건 자격이 된다고 해서 구비서류 제출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기관의 대표자가 중간정산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퇴직금을 미리 중간정산해서 받게 되면 그 이후의 퇴직금은 중간정산한 시점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고 그렇다고 중간정산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만두게 되면 못 받게 되는 것은 아니고 중간정산한 6개월 근무하게 되면 퇴사하고 6개월에 대한 퇴직금만 정산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중도정산 인출이 안 되고 특정 사유에만 중도 인출이 가능한데요. DB형 같은 경우는 아예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고요. 만약에 DB형을 가입하셨는데 중도 인출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시면 법정 퇴직금으로 중도 인출을 하시면 됩니다. 중도 인출 사유를 살펴볼게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가족의 의료비 부담, 파상 선고나 회생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5년까지 가능하고요. 자연재해로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할 경우, 이때는 퇴직금 법정 퇴직일 때만 가능합니다. 퇴직일 직전에 소정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는 근로자한테 이를 알리고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시간 변경 전후에 대한 퇴직금을 각각 산정해서 합산하는 등의 별도의 산정 기준을 마련해야 됩니다.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근로자하고 합의에 따라서 소정 근로시간이 1일 1시간 아니면 주에 5시간 이상 변경하게 되면 3개월 이상 근무하게 되는 경우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과세이연인데요. 퇴직금 과세이연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요 질문 되게 많이 하세요. 저희 퇴직금 산정할 때 과세이연 표시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이 과세이연은 퇴직연금 사업자한테 퇴직금을 이전할 때 세금 떼지 않고 총액을 주잖아요. 이때 이관되는 작업을 말하는데요. 퇴직소득세를 이관된 계좌에서 나중에 선생님이 퇴직금 인출할 때 과세에서 공제를 해요. 요 행위를 과세이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때는 세금을 공제를 해야 되고 어느 때는 세금을 공제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요 질문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퇴직금은 과세인가요? 비과세인가요? 퇴직금은 과세 대상 소득인데요. 세금 납부 의무자가 기관 대표님이거나 아니면 연금 사업자인 경우에요. 기관에서 대표님이 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는 세금을 공제하신 다음에 주면 돼요. 선생님한테 직접 줄 때는. 그러면 선생님한테 뗀 세금을 대표님이 대납하시게 되는 거죠. 연금 사업자한테 줄 때는 연금 사업자가 나중에 이제 선생님이 돈 찾아가실 때 세금을 뺄 거잖아요. 연금 사업자 줄 때는 세전금액, 세금 떼지 않고 통장에다 넣어주는 거. 자, 이해되셨죠? 우리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서 작년 4월부터 무조건 IRP 계좌로 지급해야 되는데요. 이제 급여 계좌 안 되죠?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저희가 과세이연 기본적으로 요청의 버튼이 활성화가 되게끔 되어 있어요. 선생님이 300만원 미만이시거나 55세 이상 되셔서 퇴직하시는 경우에는 미 요청 클릭해 주시면 요거 적지 않으셔도 다음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선생님께 통장 받으셔가지고 계좌번호랑 금융사명이랑 사업자번호, 퇴직금액 적으시면 되시고, 그리고 선생님한테 퇴직금 주는 날짜 적으시고 신청하기 누르시면 됩니다. 자, 저희 지팡이 직원정보에 퇴직금 산정 탭에 가시면 퇴직금 계산기 화면이 있는데요. 요 계산기에서는 퇴직금 추계액도 산정하실 수 있고 퇴직금 지급 금액이나 신고 업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퇴직 사유는요. 선생님이 상실 신고가 되신 후라면 자동으로 상실 사유가 나올 것이고 만약에 선생님 상실 이전이시면 중도정산이나 사유를 선택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제외 월수는 4주간 평균 근로가 일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인 경우 개월수 적어주시면 되고요. 지팡이 급여대장 불러오기를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금액이 또로록 박혀요. 근데 만약에 마지막 월에 급여를 신고하시기 전이시면 여기는 공란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는 여기다가 수기로 금액을 적어주셔도 됩니다. 그 이후에 여기 계산해보기 누르시면 지급해야 될 금액과 납부해야 될 소득세가 나옵니다. 여기 클릭, 여기 클릭. 참 쉽죠? 제가 다음 볼게요. 저희가 D시험 같은 경우는 직원 연별 급여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선생님들이 근무하신 시간이 나오고 여기 출력 버튼 누르시면 엑셀로 변환도 되거든요. 그래서 요걸로 편집해서 사용도 가능하세요. 1년 납부에 대해 선생님 금액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퇴직금은 계산 방법을 꼭 모르시더라도 저희 ERP 퇴직금 계산하기를 활용하시면 자동으로 산출이 됩니다. 쉽게 이용해 보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